자, 그럼 플로어에서 오늘 크게 네 가지로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황 회장님께서 노인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박철희 교수님께서 미국 시니어 올림픽 사례를 통해서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김영희 교수님께서 한국을 통한 노인 건강의 통합적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세혁 교수님께서 노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10견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포럼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한국 체인지 포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변화가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 변화가 있어야만 결국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통적인 말씀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혹시 오늘 네 분의 발제자들에게 질문사항이 있다면 손을 드시고 소속을 발표하시고 성명을 얘기하고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이크 좀. 네. 우선 누구에게 질문할 건지 좀 소개하시고 지목을 하시고. 회장님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의 마포구 지회장 황한중입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 지회장이 25분인데 저 혼자밖에 참석이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전부 다 바쁘다 그러는데 저도 일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부로 참석했습니다. 경로당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이 한국 세트가 없어가지고 우리 경로당이 마포구에 158개입니다. 경로당이. 그런데 세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에 37세트가 보급이 됐어요. 그 뒤로는 하나도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는데 땅 경로당에 없는 데서 좀 사용하려고 그러면 옆에 경로당에 가서 할 수도 없고 가도 싫어하고 빌려달라 그래도 싫어하고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익표 위원장님이 있을 때 있었으면 내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경로당에 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 한국이 굉장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한테 적당한 운동이라는 걸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구가 없어가 못하니까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걸 좀 국회에다가 말씀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해가지고 전 경로당에 한 세트씩 이렇게 가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오늘 서울시 지혜 대표로 왔으니까 저한테 우선적으로 한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노인 체육의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 체육을 제가 맨 처음에 2006년도 하고 2009년도에 한국협회를 만나고 2010년도부터 대한노인회장의 전국한국대회를 진행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전국대회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16개 시도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올라와서 대회를 하는 부분들이 진짜 그게 올해가 12회를 하거든요. 코로나 2년 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노인 체육에서 대표 종목입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대한노인체육회에서도 노인 종목으로 한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대한노인의 종목단체가 된 단체에 대해서 그 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9개 종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역에서 체육회를 요청을 해도 노인 체육으로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하니까 복지부 노인 복지에
부분이니까 스포츠용품 제공이 또 예산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한공을 이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급하는 것도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까지 현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그 많은 사람, 경로당 3만 군데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보급이 되냐면 경로당 회장님이 구청장 아니면 시군 노인의 시장 분수를 노인들한테 이렇게 좋다. 그래서 예비비 가지고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 지금도 한 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인체육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번 포럼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뭐 홍익표 위원장도 노인체육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힘을 보태서 그 노인체육회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고 또 제가 중앙의 노인체육 정책 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질문의 요지는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가져와요. 가장 핵심적인. 아니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한국을 정식 종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합을 하고 있어요. 경기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거 있고 그다음에 연합회에 거 있고 지에서도 항공대회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연습을 못 해가지고 나오니까 성적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황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노인회 제가 이제 노인지원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 지난 회의에서 대한노인회 체육회를 정식으로 발족하는 사단법인으로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 체육관광부에 등록하는 그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체육관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이 있어요.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노인체육이 없어요. 담당자가 없어요 보니까. 장애인 체육까지는 있는데 노인체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그 일을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없고 그러니까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인체육회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래서 김호일 회장께서도 대한노인의 노인체육회가 만들어지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도 노인체육에 예산을 받을 수,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한국이 노인들한테 좋은 운동이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항공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협회에 관여하면서 한 2달 동안 제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체육부, 교육부까지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우리 은평구를 비롯해서 각 지방 기초단체까지 쭉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니까 예산이 항공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없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무슨 체육진흥과가 됐든 체육건강과가 됐든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만 특별히 해서 예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그 회장께서 노인 체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해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하셨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거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위원장께서 오늘 참석을 해서 이건 국회가 사실은 해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아까 발표할 때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 이게 체육관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3개 기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서로 핑퐁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항공을 장비를 구입하는데
노인회나 경로당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한노인회가 만약에 노인체육회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예산 받기가 아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아서 한국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노인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이 만들어지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 예. 네, 또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또 계십니까? 네. 아이고 우리 오늘 허강 회장님 정말 큰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체육진흥위원장입니다. 또 이번에 그 정부의 실버세대위원회 노인복지 정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고요. 지금 뭐 핑퐁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것을 진짜 오늘 우리 홍 위원장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이걸 정말 정부에서 이제는 우리 어르신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6.25 전쟁 폐허 속에서 현재 세계 경제대국을 여기까지 이렇게 세운 분이 누굽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야 따지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정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시고 다 지금 메모해서 제가 잘 정리해서 두들기겠습니다. 어디? 움직이는 사람들. 옆에 뭐 국회의원 회관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들한테 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을 한 우리 허강 회장님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10조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노인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해야 된다. 이런 국민체육진흥법에 이런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이 이제 법제화되려면 이걸 받을 수 있는 수혜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아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발의를 해서 나와야만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큰 포럼이 오늘 포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을 짧게 하고 대답을 컨셉트 있게 하는 거라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 태권도연맹 전문위원이고요. 세계 한국협회 이사로 있는 강석재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박채희 교수님하고 박세희 교수님한테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체육학과 체육학자론 이름을 갖다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시니어 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될 현실성이 있는 연도가 대략 언제쯤은 가능할지라는 것하고 그다음 노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엔에서도 노인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달라졌는데 요즘 65세로 하다 보니까 아까는 70이 지금 50이라고까지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한국에서 노인이라고 했을 때는 몇 살 정도가 불렀으면 좋을지라는 것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노인 어르신의 용어 대신에 다른 걸 질문하셨는데 도로 제가 역으로 어떤 용어로 쓰는 것이 좋은 용어일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 박세혁 교수님께서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위한 10계명에 대한 걸 10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10가지가 물론 순서가 없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멋지는 노인 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우선순위, 어느 것이 그 중에서 중요한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박세희 교수님, 박세희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자기력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제가 한 시간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건강축제 이런 것들이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그게 평생 유지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스포츠 문화를 익히고 그 한국을 비롯해서 전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스포츠라고 불리는 종목을 경험하시고 즐기실 수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사실
제가 노인했을 때 노인이라서 스포츠 못해 이런 얘기 안 듣고 저도 당당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저렇게 열심히 사실은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바람, 제가 이제 노인, 우리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65세면 한 15년 정도 남았어요. 15년 후에는 그 전에 우리 황 회장님께서 열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15년 후쯤 되면 노인이 스포츠를 하는 뭔가의 그 시합다운 시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인 대한민국이 전미 시니어 올림픽보다 더 큰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열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 한국의 그 나이 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연대기적 나이로 이 노인이나 어르신이라 하기에는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노인학 그 협회에서는 연대기로 노인을 분류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하는 사람이 내가 실질적으로 40이어도 그 항목에 해당되면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이제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국가 간의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체육계에서는 저희가 노인을 그냥 나이가 많다고 연대기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얼만큼 활동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좀 나눌 수 있는 그게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노인을 어떻게 불리면 좋겠는지 이거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심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케팅 전공하시는 우리 김도균 회장님께서 멋진 명칭을 좀 붙여주시면 저 노인이 됐을 때 어르신 이런 거 말고 저희 학생들이 물어보거든요. 교수님 복지관 갔더니 어르신이라고 했더니 어르신이 막 화를 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한테 어떻게 불려드리면 좋은지를 여쭤봐라. 그래서 저희 학생들 지금 20살 이렇게 되는데 70대, 80대 되시는 분들한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가 여가를 잘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가가 많죠. 근데 많은 연구 중에 하나, 저도 그 연구하고 있는데 진지한 여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감이 높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 진지함은 뭐냐면 전문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스포츠 여가를 즐길 수 있을 때 거기에 매몰되면서 거기 빠져들면서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이 있어서 그냥 너무 쉬우면 그 전문화가 안 쌓여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경력을 쌓으면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협회에서 이제 그 한국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종목을 다양화해야 돼. 그게 뭐냐. 우리 축구, 농구, 야구도 룰이 바뀌죠. 올림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룰을 일부러 더 바꿔요. 근데 이거를 시니어 올림픽 대회를 한다. 그래서 그는 종목이 다양화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걸 배울 때 너무 심플하면 그 발전되는 게 약해.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든지 종목을 다양하게 예를 들면 그 둘이 팔짱 끼고 한 발 끼고 던지기라든지 예를 들면 그 종목이 다양해지만 사람들이 그걸 즐기면서 경력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진지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전문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그 대화들이 너무 진지하고 또 플로와 열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논들이 하는데 이 국회 세미나실의 사정상 지금 다음 아마 미팅 준비가 돼 있어서 저희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마지막으로 그 세 분께서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마지막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황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고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재희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0대 후반부터 노인 치료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나이 들수록 정말 전공을 잘 선택했다. 제가 그 교수님들이 대부분 50세 넘고 60세 넘으시면 연구 안 하신다, 못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50대, 60대 돼서 더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로 그렇게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야 노인치료 전공자, 정말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이 그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이 듦에 있어서 제한이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사회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와주셨는데, 노인이 돼서도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애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다운 우아한 노인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마포에 있는 경로당에서 박사 논문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알려드리는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나 어머니 친구분들도 사실 경로당에 많이 다니고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정말 많고 잘 되고 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은 수많은 어르신들도 있다는 걸 좀 한번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어르신들이 직접 이렇게 돈을 많으시지만 직접 뭔가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구입하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세대적으로 어린아이부터라고 시작을 하지만 일반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저희 부모님들 세대뿐만 아니라 성인들, 이런 대학생들까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좀 널리 보급을 해서 내 부모님에게 이런 걸 좀 사드리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좀 다양한 층에게 좀 홍보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들고요. 저도 현장에서 사실은 많은 학생들에게 아직 노인에 대해서 특히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노인 체육이 정말 중요할까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매일 고민을 하는데,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 중에 리저 레퍼토리라는 걸 연구해요. 레퍼토리는 한국말로 레퍼토리예요. 여가 레퍼토리가 많으면, 여가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번 코로나 할 때도 바둑을 둘 줄 알고, 나 혼자 수영을 할 줄 알고, 내가 인터넷 서핑을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할 줄 알면 그게 대체 용이성이라고 해요. 여가에 대해 대체 용이성. 그러니까 내가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라인 댄스, 그 게이트볼, 우리 한국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특히 활동적인 거, 움직이는 거,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이걸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보면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래서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제 건강대 축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건강대 축제의 시작을 사실 한국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대회를 만들고 노인건강대 축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시니어올림픽 언제 진행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앞당기는데 어떻게 앞당길 거냐면, 우선은 이제 한국이 지금 체육회에 가입이 돼서 어떤 그 정부의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체전 종목이 되면 한국의 노인 부분의 대회를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시니어 올림픽은 제가 해외 동포하고 연결해서 대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체육회하고 연동이 돼서 또 별도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걸 시작으로 해서 우선
전 세계는 한인을 하나도 묵은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다문화가 한 200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문화 쪽으로 와 계신 이제 우리 그 대사관의 대사님들하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이제 다문화 세계 대회를 만드는 부분을 시작을 해서 세계 올림픽의 전 단계를 만들어서 국가에 보여주고 그걸 인정받고 이거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면 한국이 대한민국 스포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하고 우선 함께해서 세계대회를 만드는 걸 시작으로 세계 그 시니어 올림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걸 100% 앞으로 한 3년 이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감을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한국 발전의 미래를 보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오래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사실은 비극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재앙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그러한 역할이 아직 대한민국이 어떤 종목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그러한 미래의 노인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목으로서 큰 주축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국 체인지 포럼은 지난해 시작해서 올해 2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해마다 좋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글로벌 한국 체인지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